반갑습니다. 비교 불가 분석 전문 축구다나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혼자 분석하고 스포츠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댓글을 통해 적중률 99%를 자랑하는 무료픽 멤버방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FC 도쿄의 포메이션은 4-4-2이며 마르셀로 라이언은 활동 범위는 넓지만 결정력에서의 기복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타와라치미다는 측면에서 날카로운 움직임은 보이나 볼 간수 능력에서 불안 요소가 있으며 하시모토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보다는 압박 대응에 치중하고 있어 전개의 흐름이 단조롭다. 특히 도쿄는 수비형 미드필더들의 활동 범위가 좁아 전방 압박 이후 중간 라인의 전환이 느려지고 있고 볼 소유 후 마무리까지의 연결 구간이 단절되면서 역습 효율도 떨어지고 있다. 세레소 오사카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라파엘 라타오는 박스 안에서 위치 선정과 득점 타이밍 조절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루카스 페르난데스는 이선에서 볼 배급과 침투 패스를 동시에 수행하며 공격 리듬을 주도하고 있고 카가와 신지는 여전히 노련한 움직임과 템포 전환에서 경기 흐름을 조율하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특히 세레소는 후방부터의 빌드업 안정성과 공격 전개 시 간결한 패스 흐름이 살아있으며 중원에서의 압박 회피 능력 또한 우수의 상대 전방 압박을 무력화시키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세레소 오사카는 전방 조합의 패스 감각과 박스 침투 타이밍이 잘 맞물리며 공격 흐름이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다. 카가와 신지를 중심으로 한 중원의 리듬감은 경기 전개에 안정성을 더하고 있고 수비진도 압박 회피 및 공간 커버에서 실수 없이 라인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도쿄는 수비와 전개 간격이 계속 벌어지며 공격 흐름이 끊기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 이 경기는 세레소 오사카가 완성도 높은 전술 구조로 경기를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 마치다의 포메이션은 3-4-3이며 후지오는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 라인을 끌어당기며 타깃 역할과 마무리를 병행하고 있다. 소마는 좌측에서 순간 속도로 공간을 흔들며 측면 크로스를 유도하고 있으며 마에는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빌드업과 압박 사이의 균형을 유기적으로 조율하고 있다. 특히 마치다는 세컨드볼 회수 비율이 높고 전방 압박 이후 빠르게 슈팅 기회를 연결하는 공격 템포가 인상적이다. 3백 수비라인도 수적 우위를 기반으로 견고하게 버티며 빌드업의 안정성도 전 경기 대비 상승세에 있다. 교토 퍼플 상가의 포메이션은 4-3-3이며 나가사와는 높이 싸움에서 장점은 있지만 활동 반경이 제한되어 공격 전환 속도가 느리다. 마르코 툴리오는 이선에서 공을 풀어나가려 하지만 중원 압박에서 자주 밀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으며 레오 고메스는 침투보다는 볼 간수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전방 공간 침투의 날카로움이 떨어진다. 교토는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잦고 중원 수비 간격 유지가 잘 되지 않아 공간 노출이 잦아지고 있다. 특히 강한 압박을 받으면 탈압박 루트가 단조로워지고 전체 템포가 뚝 끊기는 전개의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마치다는 템포 조절 능력과 압박 전환에서 완성된 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수비 라인의 간격 유지와 공격 전개의 연결고리도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반면 교토는 경기 흐름 내내 전개 리듬이 끊기고 있으며 박스 앞에서의 해결력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 경기는 마치다가 공격 완성도와 경기 몰입도 모두에서 앞서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산프레체 히로시마 포메이션은 3-4-3이며 키노시타는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움직임과 볼 간수 능력을 겸비하며 중심축 역할을 수행 중이다. 저메인 료는 측면에서 전진 타이밍과 속도 조절에 능해 공간 활용에서 높은 효율을 보이고 있으며 하와베는 중원에서 전개 방향과 압박 타이밍을 유연하게 조율하며 전반적인 경기 흐름을 잡아주고 있다. 히로시마는 수비 라인부터 빌드업까지 간결하면서도 구조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세컨드볼 회수 이후 빠르게 전방으로 전환하는 공격 템포가 안정적이다. 시미즈의 포메이션은 3-3-3이며 키타가와는 침투 타이밍은 좋지만 볼을 받는 위치에서 고립되는 장면이 잦고 마스자키는 이선에서의 볼 처리 속도는 나쁘지 않으나 연계 움직임이 단절되며 전체 공격이 끊기는 흐름이다. 마테우스 부에노는 중원에서 체력적인 장점은 있으나 템포 조절과 공간 커버에서 수차례 미스를 노출하고 있다. 시미즈는 전체적으로 전개 템포가 느려지고 있으며 압박을 받을 경우 전개 방향이 수평적으로 퍼지며 유효한 침투나 슈팅 연결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산프레체 히로시마는 3백을 바탕으로 한 수비 집중력과 전방 연계 흐름 모두에서 안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하와베를 중심으로 한 전개 리듬은 상대 압박을 무력화할 정도로 매끄럽고 박스 근처에서의 집중력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시미즈는 공간 커버와 템포 전개에서 반복적으로 흐름이 끊기며
이 경기는 산프레체 히로시마가 강한 응집력으로 경기 전체를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 가시마의 포메이션은 4-4-2이며 레오세아라는 박스 안 움직임과 위치 선정 모두에서 정교한 감각을 자랑하며 마무리에 강점을 보인다. 차브리치는 전방에서 볼을 간수하며 연계 플레이에 깊이 관여하고 있고, 미사오는 중원에서 전개 타이밍을 조율하며 수비 라인과 공격진 사이의 연결 고리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특히 가시마는 좌우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활용한 전개 구조를 기반으로 공격 루트를 다양화하고 있으며, 전방 압박 회복 속도 또한 빨라 상대가 볼을 소유해도 안정적인 빌드업을 허용하지 않는다. 후쿠오카의 포메이션은 3-4-3이며 우스미는 박스 근처에서의 공간 활용은 좋지만 볼 연결 속도에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코노는 2선에서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만 압박에 쉽게 밀리며 연결 흐름이 자주 끊기는 편이고, 마츠오카는 중원에서의 활동량은 있지만 볼 간수 능력과 탈압박 기술에서 불안정한 장면이 종종 나타난다. 후쿠오카는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후방으로 볼이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으며, 세컨드볼 회수 구간에서의 반응 속도가 떨어져 중원 장악력이 쉽게 흔들린다. 가시마는 조직 응집도와 전방 연계에서 확실한 강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미사오를 축으로 한 중원 흐름이 경기 전체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 레오세아라와 차브리치의 공격 콤비도 결정력과 공간 활용 모두에서 높은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후쿠오카는 빌드업 흐름과 압박 회피 구조가 불안정하며, 이 경기는 가시마가 전술적 완성도와 후반 집중력 모두에서 주도권을 틀어줄 가능성이 높다. 야마가타의 포메이션은 4-3-3이며 디사로는 박스 안 움직임에 능하지만 압박을 받으면 볼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다. 키다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전기를 시도하지만 탈압박 시 방향 전환이 느려지고, 도이는 측면 침투 능력은 있지만 마무리 연결이 매끄럽지 못해 찬스 완성도에서 기복을 보이고 있다. 야마가타는 후방에서의 빌드업 패턴이 단조롭고, 수비 마이너스 미드필더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압박을 받으면 전환 타이밍이 뒤처진다. 전체적으로 공격 템포가 끊기며 전개 방향이 외곽으로 쏠리고 슈팅까지의 연결 과정이 무뎌진 흐름이다. 우라와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티아고 산타나는 제공권과 박스 안 위치 선정에서 강점을 보이며 최전방에서 확실한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 마테우스 사비우는 2선에서 침투 타이밍과 볼 처리 감각이 정교하며 전방 전개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고, 구스타프소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압박 회피 모두에 능하며 전체적인 전술 밸런스를 조율하고 있다. 우라와는 짧고 간결한 전개를 통해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하며 후방 빌드업, 안정성과 전방 연계 구조 모두에서 매끄러운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우라와는 티아고 산타나를 중심으로 박스 안 해결력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중원에서의 전개 구조도 마테우스, 사비우와 구스타프손을 통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야마가타는 빌드업 패턴이 단조롭고 압박에 대한 탈출 루트도 뚜렷하지 않아 전체적인 흐름이 끊기는 모습이다. 이 경기는 우라와가 조직 응집력과 결정력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며 경기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이상 오늘의 경기 모두 꼼꼼하게 분석해드렸습니다. 영상 시청에 감사드리며, 혼자 분석하기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댓글을 통해 무료픽 멤버방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